안녕하세요. 눈만 뜨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 최저 3%대까지 신용대출 금리가 내렸다고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빚 갚기 이제 가속화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대 대출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현안인 게 아니라 2% 3%대 대출이던 게 6% 되고 7% 8% 되고 하니까 이제 너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먼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 얘기하거나 가족들에게 얘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서 좀 빚을 빨리 줄여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빚 갚는 데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점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래저래 대출금리가 4%에서 6%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4%를 받는 게 아니죠.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5%, 6%,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이제 대출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빚 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빚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개인회생이나 뭡니까? 파산하면은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인생이 거의 그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참 이래저래 지금 금리가 높아서 빚을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요.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대출이 2022년에 5,115만원이었답니다. 이래저래 DSR 강화 때문에 신규 이제 대출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연체가 대출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조금 줄긴 했답니다. 근데 연체율은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이제 빚이 이제 또 다른 빚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극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사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코인을 해야 된다 떠들어대는 이들이 많은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빚 갚기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이제 투기처럼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을 계속하며 사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산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빚지면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을 집어삼키고 또 밥을 굶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염치를, 자존심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빚지고 살면서 배려를 하고 남을 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밥을 굶고 내 새끼들이 굶는데 도둑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강력범죄도 늘어날 거고,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돈 뺏으려고 하는 이도 늘어날 거고, 이래저래 이제 우리네 일상이, 삶이 잔인해지고 끔찍해지는 거죠. 이제 시간 조금만 지나면 도서관 이런 데서 노트북 놔두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노트북이 사라지는,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지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거 훔쳐다가 전당포 맡기고 현금화해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그런 이들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제 더 우려스러운, 더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이는 이제 대출금리 6%가 5%로 좀 내려왔지만 월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왜겠습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더 크니까 저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빌리긴 어려울 거고, 이미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빚을 서둘러 좀 갚아야겠다라고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게 빡빡해지는 거죠. 이제 참 힘든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비록 반지하에 살고 옥탑방에 살더라도 빚이 없어야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1억 빌리고 2억 빌리고 3억 빌리면요, 그로 인한 부담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가 길을 펴고 살지 못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빚 없이 살고 별거 없이 산다 이러면은 중상류층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전자금 대출이니 뭐 주택담보대출이니 신용대출이니 카드론이니 뭐니 대출의 이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 간에 그 대출은 우리에게 절대로 플러스가 아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은 남에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뭐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고금리 때문에 이래저래 힘들어하고 지갑을 닫고 씀씀이를 줄이고 밥기니 수를 줄이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참 이자 갚기도 버겁다라고 하는데 원금은 언제 갚냐라는 얘기들도 많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빚을 금방 이렇게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빚 갚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빚이 금방 줄어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함부로 쉽게 뭔가를 가지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수월하게 쉽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삶을 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빚투성이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좀 더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무리하게 갭 투기한 이들도 많죠. 부동산 뭐 자산 가치가 40억인데 빚이 35억이다. 이런 사람도 많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이제 칼부림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그에게 빚을 진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무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빚이 절대로 우리 삶에 빚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빚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